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컨텐츠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만들었고요. 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자 뉴럴링크의 CEO죠. 이제 인간 뇌에 칩 이식이 가능해집니다. FDA 승인까지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고 1차원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 기술 발전 정말 많이 했구나.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배움의 벽이 사라졌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배우고 학습할 수가 있다. 인간의 어떤 학벌이라든지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유튜브에 쳐볼 수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구글 서칭할 수도 있고요. 요즘 핫한 AI죠. 챗 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 어떤 문명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서 학교 다니고, 그쵸? 좋은 대학교 가라고 공부시켜서 대학교 가죠. 좋은 직장 다니라고 하죠. 결혼하라 그러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이들과 함께 평생 이자를 갚으면서 대출 갚으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이 투자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좀 알려줬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부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기득권 세력들이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투자라는 거는 딱히 넣지를 않았어요.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게끔 한 그 시대를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봤을 땐 언제나 배울 수 있고 문이 열려있는, 그 배움에 허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만, 조금은 비평적으로 봤을 땐 무엇이다? 세력들이 세계를 휘어잡는, 세력들이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코인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오늘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누군가가, 그 기득권 세력들이 누군가인지도 알았다면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랭크에 있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알파벳,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등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투자의 투자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그 기득권들이 깔아놓은 판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탈무드,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밥상머리에 앉아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온 탈무드죠.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 탈무드가 뭐죠? 동화 속으로 지금은 녹여져 있지만 면밀히 더 살펴보면 탁월한 교육과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바탕이 되어 왔다. 그리고 탈무드는 유대인의 신앙과 민족 정신의 원천이며 뛰어난 교육과 탄탄한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해준 그런 교육이 바로 탈무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기득권 세력에 포함이 돼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IMF,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죠. 여기서 보면 지금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국제 결제 시스템 자체는 너무 비싸고 느리고 오파큐,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한글로 해석을 해도 국가 간 지불은 비싸고 느리고 불투명하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 많이 반영이 된다. 마찰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스위프트, 현 국가 결제 시스템 자체는 너무나 느리고 복잡하고 중개은행도 거쳐야 되고 예치금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서로의 장부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장부를 정산해야 되는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다리 역할, 굉장히 그런 검은 돈, 그리고 굉장히 느리고 비싼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무엇을 만들었죠?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만들었죠. 블록체인을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비트코인 100서고요. 초록을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첫 문장 읽어보면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냐, 사토시 나카모토가 순수한 개인 대 개인 버전. 순수한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를 실현한다. 즉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ODL, X Rapid, ODL은 통화 송금 브릿지로 XRP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미 전 세계 판을 다 깔아놨다. 지금 SEC 소송에 눌려서 그렇지 이제 곧 그 파급력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면밀하게 꼭 가져가야 되는, 포트에 넣어야 되는 토큰 중 하나가 XRP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럼 그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미래를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의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세상을 본인들의 손가락 안에 이렇게 발밑에 놓은 기득권 세력들이 과연 누가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배움의 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허물이 벗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쵸? 배움의 시작으로 과연 그 세력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이사회죠. 이런 부분 다 기득권 세력이죠. 그리고 연준, 사립은행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 있겠죠? 그리고 또 수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BIS, 국제결제은행 있을 거고, 방금 언급드렸던 IMF, 국제통화기금 있을 거고요. 그 이외에도 월드뱅크라든지 ADB, 뭐 UN이라든지 WTO, WHO 등등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비자, 마스터카드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뭐가 있죠? 무디스, 피치, 그리고 S&P 500 지수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이런 기득권 세력들, CME, 국제거래소죠. 이런 세력들이 지금 판치는 세상이다. 또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와 직결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도 어느 정도 들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잠깐 짚고 넘어가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자회사로 그레이스케일과 제네시스, 코인베이스를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찰리 리와 빌 바르아이드, 아브라뱅크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죠? 나스닥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마스터카드, 그리고 각국의 펀치 은행들, 메가 은행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다. JP 모건까지. 기득권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다 돈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블랙록을 알았다면, 우리가 과연 그 블랙록을 예전부터 알았다면 블랙록이 투자하는 회사도 알았을 텐데, 블랙록이 투자하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 다 지금 세상을 지배한 그런 종목들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지금 과연 이 블랙록은 어느 사람이 연관되어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커런시 그룹 너무 중요해서 보게 되면 지금 베리 실버트라고 나오지만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글렌 허친스가 있었다. 글렌 허친스는 몇 번을 강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전 나스닥 회장이자 블랙록의 근원, 블랙스톤의 뿌리이죠. 그리고 실버레이크의 공동 창립자였고 연준과의 유착관계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많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실버레이크의 창립자라 그랬죠. 실버레이크 같은 경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연관이 되어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실버레이크 출신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그 회사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세계 기득권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다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미 다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떤 회사고 무엇을 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받았는지, 왜 블랙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4만 개의 BTC,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BI 하는 회사예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셉 같은 그런 거래처 원장이라든지 거래처의 목록, 거래처의 어떤 수금 관련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데, 비트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아직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나서 투자를 못하니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출시해서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 굉장히 머리가 좋죠, 마이클 세일러가. 그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굉장히 판을 키운 그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과 피델리티 들어가 있다. 블랙록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디어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그런 배움의 연속에, 배움의 허물이 없는, 이제는 우리가 안에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몇 가지 예시를 볼까요? 라울팔 말합니다. 전세계 중앙은행 유동성 풀것, 암호화폐 강세를 예상한다. 얼마 안 된 그런 기사고요. 라울팔 누구죠? 라울팔 골드만삭스의 출신이고 매크로 투자 기업 리얼버전의 CEO입니다.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죠? 비자, 영국 그리고 에이펙 40개국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카드를 출시한다. 비자사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블랙록과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 기득권 세력들이 뒤에 서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는 부분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FTX 사태, 작년에 굉장히 큰 여파가 있었습니다. 채권자 명단 알아보니까, 채권자 뭐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애플,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포함됐고요. 다른 기사 보니까 코인베이스, 실버게이트, 바이낸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건 주인장들이 장난치를 친 거다. 왜냐? 애플과 넷플, 골드만삭스, 코인베이스 이런 기득권 세력 중에는 누가 있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다. 자기들끼리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굉장히 암호화폐의 시장에 충격을 주고 개미들이 얼씬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자기들 세상이니까. 그대로 자기들 세상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어떤 시대가 오고 있죠? 어떤 달러의 헤게모니가, 패권이 깨지는 그런 폭발의 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달러의 위상이 깨지면서 이제 디지털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 종이화폐가 사라지죠. 우리는 이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뭐 어플에 뭐 각 회사마다 뭐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디지털 화폐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원화, 그 기축 통화가 바로 디지털로 들어간다. 바로 CBDC의 세상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CBDC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의 금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물 금 1등이죠. 디지털 세상에서의 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트코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럼 디지털 세상에서의, 블록체인 세상에서의 금이 비트코인이라면 인터넷은 무엇일까요? 이더리움이죠. 스마트 컨트랙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과연 디지털 세상에서의 화폐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OGL 시스템, 스위프트 1.0을 대체한 2.0이 OGL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제 송금의 브릿지 역할을 쓸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준비 통화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가능성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 이런 사태도 세력들이 판치는 시대인데 그거 하나 과연 판 못 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열어서 우리가 어떤 악재가 와도 세력들이 장난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강인한 멘탈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패권이 끝나는, 기축통화가 깨지는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전 단계인 화폐의 과도기에, 지금 금융의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1.0이 곧 몰락하기 전 그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신흥 부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선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하나의 시기이고 과정이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G7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G7 국가죠. 지금 계속적으로 몰락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에너지, 그리고 지하자원, 에너지가 중요해지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같은 이런 세력들,
브릭스와 오펙 플러스와도 연관이 되죠. 이런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릭스와 오펙 플러스의 세력들이 점점 세지고 있다. 근데 부모님들을 말씀하시죠. 아, 근데 나도 부자 되고 싶긴 한데 좀 걱정도 되고, 아, 이게 좀 뭔가 스마트폰도 나 어려워. 나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블록체인인가 뭐 그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나는 돈 벌래. 그냥 나는 돈 벌면서 지금처럼 살래.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자의 반열에 오를 티켓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 비트코인의 제도권 수용화의 원년이 되는 그런 회의다. 정말 중요한 회의고 이제 2분기 6월만 남았고 3분기 쭉 들어가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시장의 흐름이 이뤄가는지.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평택 사는 70세 할아버지 선생님이시거든요. 곽경석 선생님께서 모바일 거래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저한테 사는 곳도 여쭤보시고 이름도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구로구에 산다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멀어서 배우기가 쉽지 않네요. 곽경성 선생님께서는 선구자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댓글에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 좋은 컨텐츠를 찾아서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곽경석 선생님께서는 꼭 시청하셔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서 자손에게, 아들에게, 딸들에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멋있으신 선생님이어서 가져와 봤고요. 우리는 뭐다? 선구자, 파이오니어. 우리는 이제 선구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매수는 하기 좋지만 우리가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는 항상 길게 25년, 30년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뿌리와 멘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 배움의 벽을 허물어서 어떤 세력들이 있고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 배움을 통해 우리가 선구하자, 우리가 타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신흥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 취지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딱 1000명을 달성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냐, 저희 여러분들한테 뭐 레퍼럴 코드라든지 선물 단타 유도, 뭐 텔레그램방 운영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뭐 문자 메시지 보내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안 할 거고요. 앞으로 멤버십이라든지 뭐 팬딩 가입 유도한다, 전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배움의 기회가 열려있는 시장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석학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이 시장에서 구독자가 좀 된다고 단순한 돈을 바라보고 뭔가 팬딩을 열거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건 제 가치관과는 맞지 않고요. 차라리 그 돈과 시간이 있으면은 리플 사세요. 네, 차라리 그 돈과 시간이 있으면 리플을 사시고, 왜 안 하냐, 뭐 제 가치관과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팬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뭔가 이 돈을 낸 사람들에게 뭔가를 그 값어치에 대한 대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 부분에서는 그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그 팬딩에 가입하지 않은 그 구독자분들은 또 약간의 차별점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좋지 않은 컨텐츠를 봐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일체 그런 부분은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일체 어떤 돈이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럴 돈과 그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리플을 사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항상 우리가 2025년까지 갈 수 있는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투합시다. 감사합니다.